끝을 향해 가는 가을이 말해주듯 주변의 풍경은 변해가고 조금은 흐리며 쌀쌀한 오늘. 스산하게 부는 바람이 그런 느낌을 더해주고 있는데, 오늘 찾은 이 저수지는 튼실한 가을 붕어와의 만남을 허락해줄까?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이제 가을 시즌이 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첫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이제 상강이 지나고, 아직까지 첫서리가 내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모든 논에 지금 타작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시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바지 기록 갱신을 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곤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곳을 답사를 했지만은 기록 갱신할 만한 붕어는 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월척 붕어를 한 술 낚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기로도 대물 있는 곳이고, 원래 들낚시에는 아니지만은 밀낚시에 최대 50위까지 나온 곳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편 정자 있는 쪽에 이제 공사를 한다고 물을 최대한 빼서 지금 수위가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확률상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오늘 날씨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약 30분간 돌아다니면서 수심을 다 찍어 봤습니다. 제일 깊은 수심을 찾아서 한번 낚시를 할까 싶은데 저희 오늘 믿어보고 오늘 큼지막한 붕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낚시를 시작하기 위해 짐을 내리는 수은. 알 수 없는 하루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으로 조금은 힘이 들어간 모습이다. 즐거운 하룻밤을 기대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일. 포인트를 들어서며 오늘의 낚시를 그려보는 이 순간이 설렘으로 가득 찬다. 흐릿한 날씨 탓에 어둠은 금세 다가올 것이고 수은의 움직임은 바빠진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쪽 제방 문어미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 편 그 지점에서 낚시를 했는데, 제 따는 늦게 도착해서 수심이 깊을 줄 알고 그쪽에 제방 쪽에 앉았는데 오히려 수심이 60cm 엄청 낮았습니다. 마름도 듬성듬성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앉았는데 수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한 바퀴 다 둘러보니까 그나마 이쪽이 수심이 한 1m50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지난주에 저기서 그래도 월척 한 마리 낚은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자, 오늘 낚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오네. 별로 안 큰데?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최고는 거의 40 정도 되는 최고인데 길이는 한 32 정도 되는 월척 첫수. 우선 제방꽃보다 수심이 깊은 곳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보시다시피 모래톱입니다. 비가 오면은 모래가 쓸려와서 모래가 퇴적되다 보니까 저 제방 쪽이 바닥에 마름 삭은 것과 수초 삭은 것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바늘에 항상 묻어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바닥이 깨끗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에 왔고, 그리고 60대로 수심을 군데군데 다 찍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심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1.5m권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그나마 이 저수지, 물 빠진 저수지 중에서는 가장 깊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 자체가 약간 곧뿌리를 쥐고 있어 가지고 이제 고기가 해유할 때 제가 긴대를 펼쳐 놓으면 그 앞을 지나갈 확률이 좀 높아서 이곳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깨구리 풀이 지금 제 왼쪽으로 다 밀려갔습니다. 밤 되면 다시 바람이 그치면 다시 밀려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가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딱 한 번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곳에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떴으면은 오후에도 한번 입질이 올 것 같은데 구름이 껴서 오후 입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편성을 하고 낚시 준비를 해야 할 시간. 흐릿한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밤 낚시를 기대하며 여유롭지만 신중하게 준비를 해나간다. 그에게 익숙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붕어와의 접점을 찾아가는 수은. 자, 오늘 또 겉보리를 좀 뿌려놓고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도 낚시를 거의 안 해가지고 밑밥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베스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집어가 막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한 마리의 입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공을 들여볼까 싶습니다. 의외로 붕어들이 보면은 뭐 수중 카메라나 이런 거에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미끼가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렁이가 있어도 그렇고 옥수수가 있어도 그렇고 바늘에 딸랑 글루텐 하나, 옥수수 하나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겉보리가 흩어져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붕어가 그걸 보고 이제 밑에서 먹이를 취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이렇게 겉보리 한 봉지 정도는 뿌려주고 낚시를 하는 편인데 오늘 또 제 방식이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과 이어서 지렁이 글루텐을 사용해 볼까 싶습니다. 저번 촬영처럼 대편성 중에 이제 입질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지렁이도 병행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렁이 글루텐으로 이제 집어 겸 미끼를 쓰고, 그리고 입질이 없을 때는 지렁이도 같이 쓰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밤에는 청지렁이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베스트이긴 하지만은 청지렁이도 잘 먹고, 그리고 예전부터 지렁이에 마리수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청지렁이, 지렁이, 글루텐 이렇게 총 3가지를 사용해 볼까 싶습니다. 우선 낚시 시작이니까 글루텐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투척을 하고, 그리고 밤이 돼서는 입질이 없으면 지렁이 미끼, 그리고 아침에도 한번 베스가 덤비더라도 지렁이 미끼를 한번 운영해 볼까 싶어요. 자, 한 대씩 글루텐을 답시다. 수심은 맨 우측대, 지금 50대인데 약 수심이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정면에 이쪽 한시 방면이 제일 깊습니다. 한시 방면이 약 수심이 한 1.5m, 그리고 12시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수심이 점점 낮아집니다. 다시 1m로 갔다가 제일 우측대는 한 80cm까지 낮아지는 지형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 저는 만약에 붕어가 입질을 한다면은 제 느낌은 제 오른쪽 편에 있는 수초 마름 삭은 부분 그 지점에서 한번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걸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각선에 제일 깊은데, 예, 우측에서 가장 깊은 곳, 거기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 밀양강에서 쌍바늘 채비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또 채비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밑에 바늘이랑 그래 위에 가지 바늘을 달아서, 봄에 제가 그때 뭐 사자 낚고 했을 때처럼 가지 바늘을 달아서 한 바늘을 바닥에서 약간 띄울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서 했을 때 미끼를 꺼내면은 검은색 마름삭은 줄기나 이런 풀들이 계속 묻어 나와서 제 생각에는 미끼가 바닥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따가 낚시를 할 때 위에 덧바늘을 달아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드론도 들고 와야 되겠다. 오후 낚시보다는 밤 낚시에 집중해야 할 오늘이기에 오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가며 낚시 준비를 마쳐가는 수은. 찌를 세우고 밑밥을 투척하며 소리 없이 붕어들을 불러본다. 마음으로 전하는 신호가 붕어에게 닿을 거라 믿으며. 이 시기에 물이 만수되었을 때보다는 확률상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못도 개체수는 엄청난 못인데, 이제 운이 좋으면은 9치에서 뭐 월척까지 마리수로 만날 수도 있는 못이라서, 그것도 이제 봄에 이제 산란철이 맞았을 특정 포인트에만 그런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상 입질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물이 빠져서 고기가 한 군데 쏠려 있다 해야 되죠. 약간 깊은 데로 쏠려 있다고 싶을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대편성을 하면, 조금만 맞는다면은 진짜 이 못에서 가장 큰 붕어 정도, 이제 5자급 가까이 되는 붕어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최대 48까지는 제 눈으로 보고 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지인들 46, 이렇게 두 마리, 큰 붕어는 두 마리 봤고, 원래 닐 낚시에 50이 나왔다는 저도 말은 이 동네 분, 낚시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기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 못에 자원이 많고 큰 붕어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서 지금부터 11월 말까지는 한 번씩 돌아서 낚시를 해볼 만한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채비에 제 같은 경우에 위에 멈춘 고무가 한 개 있습니다. 이제 목줄을 이제 반틈 접어서 이제 동그랗게 매듭을 만든 다음, 자, 매듭이 생겼지요. 뭐 짜투리 실은 잘라 주시고, 예, 멈춘 고무가 있는 부분에 위에서 이제 이 매듭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안에 딱 묶이게 되죠. 당기면은 점점 강하게 조여집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조여지면서 여기 멈춘 고무에서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이제 채비가 안착되어도 못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덧바늘 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위치를 뽕돌보다 약간 띄워서, 한 뭐 길게 띄우는 한 5cm까지 띄워도 되지만은 제 같은 경우 지금 한 약 뽕돌 길이만큼 한 3cm 정도 띄었습니다. 바닥에 안착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안착이 되었겠죠. 되었으면 이 바늘이 떠서, 뭐 무게 때문에 약간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떠서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밤에 좀 춥다고 낚시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이제 장비가 좋아지고 방한 용품들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좀 더 열심히 다니시면 연조가에 거의 뭐 이 시기에 최고의
큰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혹이니까 터가 좀 센 곳이나 아니면은 토종터이지만 평상시에 잔챙이 성화로 너무 악성일 때 이런 시기에 찾으시면은 오히려 잔챙이 성화가 확 줄고 한 번에 입질을 받아도 그 저수지에서 그나마 좀 큰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꼭 한 번은 큰 붕어를 만나시러 한번 가 보셨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밤 기온이 5도 6도 가다가 갑자기 영하로 탁 떨어지는 날, 그 첫 번째 애가 찬스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날씨 예보를 잘 보시다가 만약에 조건이 맞는 날이 있으면은 춥더라도 꼭 한번 낚시를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그때 저도 재미를 본 적이 좀 있어요. 이제 첫 추위 찬스로 해가지고 몸도 아직 추위에 적응을 안 했지만은 그때 이제 토종터에서 사자도 낚아본 적도 있고, 토종터에 가도 진짜 입질 한번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입질이 왔다 하면은 진짜 38에서 뭐 41, 2, 3 정도 되는 붕어들이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은 이곳은 베스트니까 큰 붕어를 노려볼 확률이 있습니다. 흐릿한 날씨에 조금 서둘러 다가오는 어둠. 수우는 찌부를 밝히고 밤낚시 준비를 시작한다. 머지않아 찾아올 어둠 속에서 찌불이 춤추는 모습을 그려본다. 이번이 지금 끄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베스일 수도 있고 가물치일 수도 있고 붕어 같지는 않습니다. 입질이 좀 이제 미끼가 길다 보니까 좀 챔질을 최대한 늦게 해주는 게 호킹 확률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케미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완전 대를 찰 정도의 그런 입질을 보여줄 때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를 잘랐으면은 지금 좀 챔질해도 될 것 같은데 뭐지? 들어간다. 그거 들어가죠? 아니다 이제 제대로 안 물었어. 제대로 안 물었어. 기대와는 달리 쉽게 풀리지 않는 낚시. 붕어가 보내는 시그널은 확인하지 못한 채 늦가을의 밤은 깊어가고 기온은 뚝뚝 떨어진다. 난로가 없이는 이 밤을 견디기가 힘들 정도다. 차가운 기온 속에서 시간은 어느덧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데 베스인가? 끌고 간다. 이 베스지. 이야, 베스라도 너무 작다. 손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베스 치어. 위에 지렁이 달아놓은 걸 물고 나왔는데 입질하는 거 봐서도 베스인 것 같았습니다. 또 저것도 베스 같은데
오, 아까보다 크다. 이야, 참. 청거북이야? 그것도 정어비비 아니고 발 걸린 것. 너도 외래어 중이니까 포획을 하자. 붉은 기거북, 붉은 기거북. 지나가다가 목줄이 발에 걸렸나 봅니다. 수온이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하는 붕어 입질은 없고 이제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서 깨구리 풀만 밀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깨구리 풀이 움직일 때 붕어도 한 번씩 나오긴 하나, 오늘은 저에게 붕어가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네요. 새벽에 한번 입질 받은 것도 지렁이에 입질을 받았는데 붕어인지 베스인지 좀 판단하기 힘들고 허챔질이 났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가을에 낚시를 해보면은 붕어 낚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가을 찬스라고 하기엔 하지만 이렇게 터가 센 곳에 오면 입질 한번 못 받고 철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또 기록 갱신할 만한 붕어를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딱 한 번의 입질이 없네요.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